왜 매일 아침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지? 손가락 끝이 뻣뻣해. 검사 결과는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꿀은 면역 체계에 아주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효과가 있었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세요.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우울한 겨울 아침, 이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몸이 깨어나기를 거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다리가 마치 바위 덩어리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한참을 주무르고 깊게 숨을 쉬어야만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느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가 유리컵이나 차가운 식탁 상판에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통증과 저림이 팔을 타고 올라와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마치 방전되어 충전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항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 언제나 나른하고 생기 없이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걱정을 안고 병원을 찾아가 혈액 검사부터 영상 진단까지 복잡한 검사를 다 받아봐도 결과는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깊은 내면의 직감은 생명력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모호하지만 끈질긴 증상들은 결코 풍부한 상상력이나 과도한 예민함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몸 안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발 저림, 스쳐 지나가는 현기증, 이유 없는 피로감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가장 위험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금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강줄기가 흐르는 광활한 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혈관 시스템은 생명을 곳곳으로 나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의 흐름이 느려지면 강바닥에 진흙과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강물은 탁해지며 그 안의 생태계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인체의 혈관 시스템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혈류가 좋지 않으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세포의 생명력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 온몸은 서서히 쇠약해지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느린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발 끝의 차가움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변하거나 스쳐 지나가던 현기증이 천지가 도는 듯한 폭풍처럼 닥쳐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문제를 자각합니다. 일단 혈관 시스템이 깊은 손상을 입으면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 쉽거나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그림 속에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상 속 가장 사소한 습관, 너무 간단해서 지나치기 쉬운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그 생명의 흐름을 다시 트이게 하는 해결책은 때로는 값비싼 약이나 먼 미래의 첨단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어쩌면 당신의 부엌, 거의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유리병 속에 소박하지만 거대한 치유의 힘을 품은 재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왜 매일 이 재료 한 작은 술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류가 뚫리며 완전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당신은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 제가 묘사한 증상들이 마치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처럼 익숙하게 들린다면 연결의 표시를 남겨주세요. 우리 한국인은 서로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이 귀중한 마음의 약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상태를 공유하는 댓글 한 줄이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고 가장 유용한 조언을 드리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맥박에 귀 기울이며 30년 넘게 살아온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지낸 30년의 세월 동안 제 기억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극적인 수술이나 숨 막히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치유된 이야기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교회에 사는 저의 특별한 환자, 끈기와 몸에 대한 이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 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올해 70대 중반으로 마른 체형의 외아들과 함께 작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건강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할머니의 몸속은 지루하고 고단한 전쟁터였습니다. 수년 동안 할머니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한참을 주무른 뒤에야 발을 바닥에 디딜 수 있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난간을 꽉 잡고 한 걸음씩 더듬거리며 내려와야 했습니다. 채소를 씻거나 쌀을 씻는 일상적인 집안일은 할머니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닿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는 대신 왼쪽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손은 감각이 없어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며 기본 검사부터 정밀 검사까지 안 받아본 것이 없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체크하고 혈관 초음파까지 찍어보며 이상 징후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모든 결과는 안전 범위에 있는 깨끗한 숫자들 뿐이었고 뚜렷한 병리학적 징후는 없었습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서류는 제가 정상이라는데 제 몸은 안 괜찮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저는 그 정상이라는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보조제를 챙겨 먹고 매일 저녁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돌덩이를 매단 듯한 무거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느리게 움직였고 노년의 삶의 즐거움은 하루가 다르게 깎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도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보낸 뜻밖의 선물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집 정원에서 키운 벌통에서 채취하여 어떠한 공업적 가공도 거치지 않은 천연꿀 한 단지였습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여동생의 진심 어린 당부를 따라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언니, 그냥 속는 셈 치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이 꿀 한 스푼 타서 마셔봐. 몸이 좀 편해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생의 정성을 생각해 할머니는 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아침 식사 전에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얼음장 갔던 손이 덜 시리게 느껴졌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리가 예전처럼 굳어서 바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의 쥐도 뜸해져서 한밤중에 다리를 주무르느라 깨는 일 없이 더 길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변화는 너무나 뚜렷해서 이웃들조차 할머니의 얼굴이 훨씬 혈색이 돌고 환해졌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생겨 예전처럼 힘없이 들리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날렵하고 유연해졌습니다. 최미자 할머니의 실제 사례는 제가 연구했던 과학적 지식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지친 혈관에 기적적인 회복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꿀 한 스푼이라는 단순한 행동이 인체에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최미자 할머니의 혈관 시스템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건강이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의의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기전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에는 분명한 작동 원리가 있지 근거 없는 기적을 위한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인 박영자 할머니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꿀 한 스푼이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물으셨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찾는 얄팍한 호기심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피로를 견뎌온 사람이 이제 막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나 미신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세포까지 운반하는 생명의 강입니다. 신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건강하고 뻥 뚫린 혈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인체에서 가장 빨리 노화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트레스, 짠 음식,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식단, 그리고 오염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혈관벽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은 혈관벽을 점차 딱딱하게 만들고 본래의 탄력성을 잃게 하며 혈관 내부를 좁아지게 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혈액은 시원한 계곡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끈적하고 탁하게 변해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발 시림, 저림, 만성 두통, 그리고 모호한 형 기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병으로 진단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무시되곤 하지만 실상은 혈관이 매일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한 설탕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꿀은 귀중한 천연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작은 꿀 한 스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함께 글루코스 산화효소, 카탈라아제 같은 특별한 효소들이 존재하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매우 완벽하고 정교한 혈관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마치 경비대처럼 활동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미세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며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꿀은 혈액이 더 매끄럽게 흐르도록 돕고 혈관벽의 탄력과 유연함을 되돌려줍니다. 이 작용은 마치 녹슬어 삐걱거리는 낡은 문 경첩에 기름을 칠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진행되는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 과정입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실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소량의 천연꿀을 섭취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8주 후의 결과는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혈류 속도가 약 15% 증가했는데 이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또한 CRP와 같은 혈관 염증 지수가 감소했고 PWB 지수로 측정한 혈관 탄력도는 생물학적 나이로 3달 4년 정도 젊어진 것과 맞먹는 회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최미자 할머니가 느끼셨던 것처럼 매일의 꾸준함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꿀 추출물을 식단에 추가했을 때 TNF-알파와 같은 혈관 내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혈중 지방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나 미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순환계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설탕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꿀 속의 당분은 정제 설탕과는 매우 다릅니다. 꿀의 당분은 천연 효소와 함께 존재하여 분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므로 백설탕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한 혈당 쇼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꿀 속의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벽 안쪽에 얇은 막인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가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혈액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내피세포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몸은 즉시 저림, 냉증, 두통, 불면증 같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최미자 할머니가 느낀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깊은 곳에서부터 내피세포가 회복된 덕분입니다.
꿀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점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꿀에 함유된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은 천연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줄여줍니다. 교감신경의 과도한 자극은 노인성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미자 할머니가 꿀을 드신 후 몇 주 만에 잠을 더 잘 자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경계가 이완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신경계가 이완되면 혈관도 압력을 덜 받아 확장되고 이는 깊은 수면을 위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야말로 신체가 세포 수준에서 자가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는 아주 미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양은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자연적인 방어력을 높여 혈액 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한국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꿀물을 마시는 전통은 사실 이러한 현대 면역학적 기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생물학적 요인들이 합쳐져 왜 최미자 할머니가 새로운 특효약 없이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이라는 작은 습관으로 할머니는 혈액순환 개선, 혈관 유연화, 신경 안정, 수면 질 향상이라는 일련의 유익한 생물학적 반응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할머니에게 몇 년은 더 젊어진 듯한 활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을 때 최미자 할머니는 안도와 평온이 담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흔한 재료가 자신의 몸을 되살리는 구세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핵심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몸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이 그렇게 좋다면 누구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중요한 점은 꿀을 섭취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무엇인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 과정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죠. 박영자 할머니께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할머니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하시더니 마침내 자신의 몸에 왜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십니다. 꿀이 정말로 좋다면 그 변화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저 건강해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징후일까요?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인체는 훌륭한 소통 기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몸은 항상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꿀을 섭취했을 때 오는 반응, 신호는 미묘하지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공기는 여전히 차가워도 마른 나뭇가지에 도단한 새싹만 봐도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트이고 세포가 산소로 충분히 샤워를 하게 되면 몸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형태로 감사를 표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징후는 바로 손과 발의 온도 변화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혈관 벽에 염증이 줄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차가웠던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이 온기는 불에 손을 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의 일시적인 뜨거움과는 다릅니다. 몸 깊은 곳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은은하고 안정적인 따뜻함입니다. 만성 수족냉증을 앓던 사람들은 마치 몸 안에 따뜻한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미자 할머니도 예전에는 매일 아침 차가운 스테인리스 컵을 잡는 것이 뼈가 시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꿀을 꾸준히 드신 후에는 차가운 물건을 만져도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손에 생기가 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뚜렷하게 느끼는 또 다른 변화는 이유 없는 피로감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혈관 기능이 개선되면 세포들은 긴 잠에서 깬 듯 활력을 찾습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비율을 제공하여 정제 설탕처럼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덕분에 오후만 되면 나른해지거나 식곤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저의 60세 남성 환자분은 오후에 꿀 한 모금만 마셔도 커피 없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져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큰 이점은 수면이 깊고 맛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꿀 속의 천연 미네랄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가 이완 상태로 쉽게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꿀 약간은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혈관 수축과 신경 과민으로 만성 불면증을 앓던 많은 어르신들이 꿀을 섭취한 후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중간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수면이 이어지며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하지 않고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꿀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건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면역력과 회복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혈액 순환이 좋으면 면역 세포들이 신체 구석구석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꿀의 효소는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천연 과산화수소는 염증 유발 요인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감기, 몸살, 근육통을 앓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느낍니다.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빈도와 심각도가 크게 줄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꿀은 정신적 이완을 돕는데 이는 압박감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늘 업무, 가족 부양, 사회적 기대라는 쳇바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계와 혈관의 제1의 적이며 혈관 수축과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꿀은 신경계를 진정시켜 혈관에 휴식을 줍니다. 몸이 이완되면 손상을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더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었으며 기분이 안정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의학의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꿀의 효능도 사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혈압 환자는 수족냉증 환자와 사용법이 달라야 하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용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적용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최미자 할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작은 꿀 한 스푼에 숨겨진 그 신비로움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인체가 매우 섬세해서 작지만 올바른 방향의 자극만으로도 긍정적인 순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꿀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몸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도록 돕는 부드러운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고혈압, 혈당 걱정, 수족냉증, 불면증 등 각 그룹에 맞는 구체적인 꿀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은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최미자 할머니께 개인 맞춤형 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 중 몇몇은 꿀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다고 불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좋은데 누구에게는 안 맞는지 궁금해 하셨죠. 저는 그것이 꿀이 나빠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사용 방식이 신체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인들이 꿀을 사용할 때 흔히 범하는 작아 보이지만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실수는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위장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엔 더 그렇죠. 그들은 펄펄 끓는 물에 꿀을 넣으며 가장 귀한 성분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50도 이상의 고온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돕는 카탈라제나 글루코스 산화 효소 같은 중요한 효소들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꿀은 그저 쓸모없는 설탕물일 뿐입니다. 제가 35,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라고 조언한 뒤 분명한 차이를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입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공복에 2-3스푼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과도한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치솟고 위장을 자극해 불쾌감을 줍니다. 한 번에 넉 스푼을 드셨다가 오히려 피로하고 속이 울렁거려 역효과를 본 여성 노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한 스푼으로 줄여 묽게 타 드시게 한 후에야 몸이 흡수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이점을 느끼셨습니다. 꿀은 즉각적인 각성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스며드는 동반자입니다. 세 번째로 아주 흔한 실수는 진짜 꿀과 시중에 넘쳐나는 가짜 꿀, 혼합꿀, 설탕 시럽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벨에는 꿀이라고 적혀 있지만 안에는 옥수수 시럽이나 합성 당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맛과 향이 진짜 꿀과 비슷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효소도 폴리페놀도 플라보노이드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매일 마시는 것은 혈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당 변동을 일으켜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탕, 시럽, 첨가물이 없는 100% 천연꿀을 선택하라고 늘 당부합니다. 어느 날 최미자 할머니는 꿀 단지를 손에 들고 소중하게 바라보며 동생이 가장 순수한 꿀을 보내줘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꿀물을 타는 일은 할머니에게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평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시간이죠. 할머니를 보며 저는 회복이 꿀의 약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할머니의 의식에서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내 몸이 아직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 더 건강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우리가 이해와 부드러움으로 대하기만 하면 언제든 손상된 곳을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은 습관의 힘을 느끼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지만 때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신체의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켜는 만능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꿀 한 스푼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긴장을 풀어, 혈관아 편해져라, 신경아 쉬어라, 스트레스 받았던 날들은 뒤로 하고 깊게 숨 쉬어라. 할머니가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떠올리면 기적은 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과 인간의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조화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새벽까지 모니터를 바라보는 지식 노동자부터 전라도 끝자락 논밭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농부님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시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사는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몸이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반응하는 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다가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작꿀 한 스푼인데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 이유 모를 몸살로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우연히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 공복 꿀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을.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이고 배가 더부룩한 날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피곤해서 낮에 졸던 습관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처음에는 농담처럼 여기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환자분들까지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강남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한 직장인 여성분은 10년 넘게 먹던 소화제와 위장약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꿀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위내시경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차밭을 지키시는 70대 어르신은 허리가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볍다며 손주들에게까지 꿀물을 타주신다고 했습니다. 논일로 굳어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던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택시를 모시는 50대 기사님은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하는데 예전처럼 허리와 무릎이 쑤시지 않는다며 이제는 차 안에 늘 꿀단지를 두고 다닌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 몸이 서서히 반응할 시간을 기다려준 것. 우리는 즉각적인 효과만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은 먹자마자 통증이 가시기를, 다이어트는 일주일 만에 5kcal이 빠지기를, 피부는 하루 만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하고 느리며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쌓이는 것이다. 하루의 작은 선택이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꿀 한 스푼 떠먹는 습관, 잠들기 전 스트레칭 5분 하는 습관, 숨을 깊게 쉬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언뜻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거대한 산이 됩니다. 그 산 위에 서면 예전에 내가 알았던 수많은 증상들이 멀리 아련한 풍경처럼 보입니다. 겨울 산골짜기 바위 틈을 생각해 보세요. 얼어붙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던 몸도 따뜻한 물줄기가 조금씩 스며들면 서서히 녹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그 바위 틈에서 연한 풀잎이 돋아나고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몸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폭풍처럼 한 번에 몰아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첫 햇살을 맞으며 꿀물을 마십니다. 그 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자 제 몸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어제도 잘 버텨줘서 몸은 그 인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답합니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더 깊은 잠으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꿀 한 스푼만 떠서 따뜻한 물에 타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은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덜 무겁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 작은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를 제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북돋우며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감사한지 느껴보세요. 그 조용한 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